철커덩하고 문을 잠궈버리더라고. 복지원이 감옥은 안 있잖아요. 고주머니 조심하십시오. 83년도 3월인가요? 대학 동기예요. 그 친구가 해보겠느냐 그래서 학생들 검정고시를 보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좋다. 도움이 된다면 나도 도움을 주고 싶다. 같이 시작을 하고 현직 교사, 기업체에 다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했던 것은 부산대학교 학생과 동아대학교 학생들입니다. 노동여학을 할 것이냐, 검정여학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여학을 하면 서로 다투게 되거든요. 행정복지원 안에서도 우리는 검야를 지향을 할 수밖에 없었죠. 검정고시를 얼마나 합격시키느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교무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등사기 가지고 애들 시험지도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유는 그렇게 구속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국어하고 한자를 주로 했는데 나중에 영어 선생을 할 사람이 없어서 제가 영어를 했던 거지. 개교를 아마 4년도로 그래 잡았을 겁니다. 박인근 이사장도 그때 당시에 뭐 글도 써놓은 것도 있죠. 한 50명 정도 모두가 다 와서 수업을 받았던 건 아니죠. 방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친구들하고 얼굴 보고 선생님 얼굴 보고 그게 훨씬 더 자유롭고 그러니까 여기 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회성이 사실 결여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 행동도 조금 다르죠. 우리 수업 시간에 방구를 한번 끼잖아요. 미안해 하고 목 깔깔깔 웃고 이럴 텐데 조용해요. 방에 들어가면 달라요. 자면서 애들한테 그 마무리 공부를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서 잘 때가 있었어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죠. 이제 그때가 되면은. 진짜 애들입니다. 한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서 비행기 타고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이런 놈 봐라. 그래 좋다. 그럼 비행기 만들어서 한번 날아가 봐. 이랬더니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 나가가지고 사회생활 하고 부모도 만나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런 부분은 정말로 내가 바라는 바다. 우리 많이 맞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많이 맞아요. 이래. 너희들이 항의를 못하냐 그랬더니 항의는 안 됩니다. 죽기도 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는 거 너희들이 보았냐?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죽는다는 소문이 계속 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놓고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당히 폐쇄적이다라는 건 알겠어요. 옷도 똑같은 걸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옥이지. 탈출을 하려고 하면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아니가 형제복지원이라고 등에 새겨져 있는 그 옷을 벗어야. 일반 사회 사람들은 형제복지원이 뭐 하는데 정확히 모르니까 마치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반드시 벗어 던져야 된다라는. 들어가면 늘 하는 게 있어요. 좀 어린 애들부터 한 80 거의 노인까지 앉아 돌 깨고 있어요. 계속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글쎄 저 사람들이 저기서 왜 노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서 좀 대단히 의아했었죠. 적금을 들어준다 그러네요.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금액이겠죠. 이 친구 하는 말이 그래요. 300만 원인가 받아나왔는데 지가 한 20년 있었대요 거기. 그거밖에 안 된다고 지가 되게 울분을 토하더라고. 임금 착취고 노동 착취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저것들한테 들어오는 그 피복비라든지 음식물비가 있는데 그게 하루에 1,9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라면이 250원 할 때 아닙니까? 그게 매일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게 집단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겠죠. 이 돈으로 밥을 해서 먹였는데 밥이 이러냐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여자 여학 교사들은 식당에 들어서면서 우엑 하고 토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굉장히 속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애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먹긴 먹었죠. 썩어 빠졌어. 톡해놓고 이야기. 우리 왜 방출미 있잖아요. 근데 짬밥 냄새가 좀 고약하잖아요. 약간 상한 쌀로 해놓은 밥 냄새. 그게 식당 안을 잔뜩 채웠으니 토요일 날을 굉장히 기다리거든요. 그래. 토요일 날 뭐 특별하냐? 짜장면 주거든요. 짜장면은 그런 대로 먹을만 하대요. 탈루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복지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일까? 근데 내 의심은 뭐 약을 같이 하던 친구들이 전부 다 느끼는 바였어요. 거기서 다시 밥 먹으라고 하면
솔직하게 자신 없습니다. 나가고 싶어 했죠.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했고 주소를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이 이사 가버리고 없는 집이 좀 많았고 어떤 경우는 상당히 잘 살아요. 주유소 사장이야. 필요 없습니다. 또 기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식 버리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거죠. 아니 복지원인 것 같으면 밖에서 철문을 안 잠궈야죠. 밤에 그 감시를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외벽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끔찍스러울 정도로 높아요. 뛰 내렸다가 다리 완전히 애들하고 같이 잔다고 딱 들어가니까 밖에서 철커덩 하고 문을 잠궈 버리더라고. 이야, 이건 뭐야 도대체? 정말 얻어갈 데도 없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이고 재워주고 그래서 사회 적응시켜서 밖으로 내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복지원이었다면 굳이 문을 밖에서 잠글 이유가 있을까요? 뭘 잘못해야 밖에서 잠글 거 아닙니까? 정신병적인 상황이 된다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만약에 얘가 범죄를 저지른다 그런다면 그건 감옥 보내야지 왜 여기 보냅니까? 복지원이 감옥은 아니잖아요. 우리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집 전화 가르쳐 줘놨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방을 하나 얻어주고 재매가 하는 공장에다 취직을 시켜주고 한 2달 뒤인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부산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신문을 훔쳤대요. 그냥 가져간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파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지. 지도 그 있는 신문 들고 가면서 팔았대요. 한 3달 뒤인가 나왔더라고요. 또 부산구치소로 또 갔어요. 사람은 없고 종이 조각이 있길래서 가지고 왔는데 그 수표야.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더라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가다 놓으면 안 되는구나. 이래 가다 놓으니까 애가 사회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파는 거 그거 다 허락받아가 하는 건 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복지원이라 그런다면 그런 걸 가르쳐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애들의 여러 실태들을 보면서 형제복지원이 정상적인 기관은 아니다. 85년도 말이었던 것 같으네요. 약을 못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애들 검정고시도 많이 합격시켰는데 그때 다시 중앙중학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시험 치게 했거든요. 막무가 안 합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약 안 됩니다. 그게 아마 형제복지원이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외부 사람을 먼저 밀어냈던 것 같아요.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문을 닫아버리다. 그때 염려했던 게 뭐냐면 거기 있던 원생들이 쏟아져 나오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것인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야학하던 친구들끼리도. 그 원생들을 매워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도 그 뒤에 만났어요. 사회에서. 길에 다니면서 고주머니 조심하십시오. 우리들은 눈에 다 보입니다. 이러는 거야. 아마 소매치기로 풀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친 애들이잖아 임마. 걔들이 그리 나쁜 짓 할 거 아니야. 농담으로 그랬지만은 참 가슴이 아팠죠. 사회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늘 걱정이. 가족들하고도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렸던 것 같아요. 입소를 하게 되면은 집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안 알려준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니까요. 너무 오랜 세월을 갖다가 서로가 못 만나게 했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이라든지 노리고 하는 경우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정상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형제복지원 사태는 끝난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 진정한 복지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 원하지 않는 걸 하는 게 무슨 복지입니까? 정말 제대로 된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you.